12월 19일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일본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에 지난 12월 14일 비트코인이 먼저 무너졌죠. 금리 인상이 뭐라고 전 세계 자산시장이 위협받는 걸까요? 전 세계 자산시장에 퍼져 있는 3조 달러 규모의 엔캐리 자금, 그중 가장 민감한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내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엔캐리 청산 그게 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난해까지 약 30여 년간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등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많은 기관, 기업들이 일본에서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해서 세계 각국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걸 엔화를 가지고 하는 거래,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무려 3조 달러에 달합니다. 일본이 전 세계 ATM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12월 19일 일본이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25bp 올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일본의 기준금리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0.75%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하던 큰 손들이 더 이상 투자를 유지할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두 번째로 일본이 긴축을 진행할수록 엔화 가치가 올라가서 상환시에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투자 자산을 팔아치우고 대출을 상환하겠죠.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3조 달러 중 청산 가능 규모가 2,000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매도 폭탄이 이루어지니 자산시장이 붕괴되고 환율이 급변하게 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붕괴. 실제로 12월 14일 크립토 시장이 먼저 붕괴가 됐죠. 자산시장이 무너질 조짐이 보일 때 이렇게 유동성의 힘으로 유지되는 위험자산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30여 년 만에 긴축을 하려고 하냐? 그동안 디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일본에서 30년 만에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실현되면서 더 이상 초저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30년 동안의 임금 동결로 일본 젊은이들 상당수가 이미 해외로 유출됐고 고령화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긴축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엔저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면 환율 폭등, 물가 상승으로 일본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서 더 이상은 엔저를 유지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2026년 말까지 최소 1%에서 1.5% 수준으로 두 차례에서 네 차례 추가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크립토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엔캐리 트레이드 중 미국 장기국채,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입된 비중이 매우 커요. 이 자금 중 일부가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단기적으로는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며 미국채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붕괴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건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은 올해 9월부터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해 왔어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 두 기축통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의 줄다리기 중에 어느 쪽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건가를 봐야 하는 거죠.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장기국채 금리로 돌아가 봅시다. 청산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버립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임기 초부터의 목표 중 하나가 미국 장기국채 금리 인하였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도 미국 경제를 폭발시킬 수 있는 붕괴 직전의 시향폭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산이 일어나면 더욱 위험해지겠죠. 추가로 청산의 여파로 미 증시도 하락하겠죠.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을 풀려고 했는데 이런 리스크들까지 터지면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죠. 특히 내년 2026년 5월 연준 의장이 교체됩니다. 트럼프 최측근이 그 자리에 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하던 트럼프가 돈 풀기가 더 쉬워지겠죠. 이 늘어난 달러 유동성이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금을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엔화의 흡입력이 더 강하면 글로벌 자산시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예요.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그동안 버블론이 불거져온 AI 관련주, 미래가치로 평가받는 나스닥, 미국 부동산까지 차례로 무너지며 세계 경제에 경기 침체급 타격이 오게 되겠죠. 이렇게 무너지다가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자산이든 담아야 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겠죠. 반대로 미국의 방어력이 더 강하면 다시 한번 에브리띵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어떤 힘이 더 셀 것인가는 단순히 누가 더 강대국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미국은 관세 전쟁 중입니다. 미국 물가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한정 돈을 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즉 미국의 방어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일본은요. 30년 만에 하는 긴축 정책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겠죠. 즉 지금 상황은 변수가 너무 많아 그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그동안 초약세를 보여왔던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거라는 겁니다. 엔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 어찌됐건 엔화는 시장에서 걷어들여지고 달러 유동성은 풀리니까요. 그럼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 우리가 가진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국 자산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하방 압력, 즉 악재입니다. 자산별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달러 엔화의 줄다리기와 관계없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로 한국 주식에 투입되었던 자금도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갈 테니까요. 이전 엔캐리 정산 때도 한국 주식은 항상 정도의 차이였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넘치는 달러 일부가 다시 국장으로 흘러들어오며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얼마나 유동성을 푸는지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하는 선하락 후 유동성 장세라는 말입니다. 둘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예측하려면 먼저 환율을 봐야 합니다. 흔히 원화와 엔화는 동조화를 보이며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위기 상황에선 다릅니다. 엔캐리 청산 공포가 엄습하면 엔화는 안전자산이라 가치가 폭등하지만 원화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다시 오르겠죠.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여기에도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결단 직전까지 가계부채, 미국 유동성, 환율을 저울질하며 확률이 정말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양적 긴축은 이번에 처음 얘기된 게 아닙니다. 작년, 이미 2024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며 양적 긴축을 해왔었죠. 그러다 미국과의 관세 협의로 인한 역량을 지켜보기 위해서 잠시 멈췄었던 긴축을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즉, 악재가 이미 시장 가격에 다 반영되었을 변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불안에 억눌려 있던 심리가 다시 발동해서 반등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발표 직후 엔화가 미친 듯이 튀지 않고 미국 국채 금리도 얌전하다면 적감해서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의 자산시장 향방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나오는 뉴스와 시장 분위기를 토대로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논리 구조를 미리 세워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